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13주차가 되었습니다. 13주차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함수를 이어서 또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장에서 우리가 그 함수란 뭐다, 그죠? 함수란 모듈화 시키는 거다, 그런 말을 했었고요. 이 함수의 그 장점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함수의 구조, 그리고 함수의 호출과 반환값. 함수를 호출, 펑션 콜이라고 하는 건데, 함수 호출을 하고 나서 그 리턴 값을 받죠. 그리고 리턴 값은 꼭 하나여야 한다, 그죠? 출력되는, 반환되는 값은 하나여야 한다는 걸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수에 어떤 입력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함수를 기본 구조라는 건 입력과 어떤 프로세싱 처리한 다음에 결국 값을 반환하는 건데, 그때 그 입력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또는 없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때 그 함수에 입력 값을 주는 걸 우리가 인수라고 했었고, 함수에서 그 인수를 받아들이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했어요. 매개체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자, 함수는 그 C 언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여타 고급 프로그램에서는 당연히 이 함수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 두루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제 이번 시간에 다룰 거는 함수에 대한 원형이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실습 프로그램 가지고 함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 우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갖다 쓰는 게 더 많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중요한 라이브러리 함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원형입니다. 함수의 원형. 펑션 프로토타이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컴파일러에게 함수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미리. 그게 함수의 원형이고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메인 함수 전에 원래 함수를 기술을 하잖아요. 그죠? 함수를 이렇게 쭉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함수의 원형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메인 함수니까, 메인 함수에 어떻게 동작되는지 그게 전체적인 알고리즘이니까 함수는 이렇게 원형만 써주고 메인 함수 뒤로 함수를 정의를 한 거는 메인 함수 뒤에 이게 정의를 하죠. 정의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함수들을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을 적어주고 메인 함수 뒤로 해가지고 이 함수들은 어쨌든 함수들은 서브적인 그런 프로그램이니까 뒤로 좀 뺍니다. 메인 함수가 중요해서 메인 함수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함수의 원형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이유는 컴파일러한테 이런 함수가 쓰였어 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는 거. 다른 거 아니죠. 그래서 함수의 요 형태를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대로. 그리고 요 세미콜론. 세미콜론을 이렇게 붙여줘야 여기 함수의 원형, 펑션 프로토타이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함수의 원형이라고 해요. 다른 건 없어요. 그래야만 이렇게 메인 함수에서 해석하다가 컴퓨트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가 뭐지? 그거를 요 만나기 전에 미리 이런 함수가 쓰였어, 사용자 정의 함수로 쓰였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요. 이 함수의 원형 정의 안 하면 이 함수를 내가 만든 컴퓨트 언더바 썸이라는 이 함수를 위에, 메인 함수 위에 써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든 함수들이 뭐 한두 개면은 상관없는데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메인 함수가 맨날 뒤로 쳐지겠죠. 뒤에 있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먼저 함수의 이름들 원형 정의만 해주고 바로 이렇게 메인 함수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미리 함수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함수의 원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딱 컴퓨트 언더바 썸이라는 함수가 쓰였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 이렇게 보니까 썸이라는 변수 정의했고, 컴퓨터 언더 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100이라는 인수를 전달했더니 썸으로 받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프린트 해보자. 이 메인 프로그램 그거구나. 그럼 뭐이 컴퓨터 언더 썸이라는 게 어떤 값을 반환하겠네? 요거를 출력하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 언더 썸이라는 거는 그래서 폼은 도네요, 그죠? 인수값 100이 왔으니까 1부터 100까지 그 폼은 돌면서 계산하는 거네요. 누적, 그죠? 1부터 100까지 합친 거를 반환하는 거네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원형 형식은 뭐 형식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매개 변수가 몇 개 있는지 그것만 나타내 주면 돼요. 매개 변수를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이는지만. 그래서 이런 겁니다. 이렇게 자료용만 사실은 적어주면 돼요. 뭐 이렇게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combination이라는 함수는 인테저 n 매개 변수 n 쓰고 인테저 r 정수형으로 n과 r이란 매개 변수가 정수형 타입을 갖는구나. 이게 쭉 써도 되지만 뭐 정의하기 저기 하면 이렇게 인테저 2개 이렇게만 자료형만 적어줘도 됩니다. 자, 이건 뭐 함수의 원형을 사용하지 않는 예제죠. 이렇게 함수를, 그죠? 메인 함수 위에 미리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함수의 원형을 적어주지 않는다면. 이게 일반적인 방법 아니다. 왜냐? 이 함수가 길어지고 또 내가 만든 함수들이 많아지면 메인 함수가 정말 맨 뒤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판별할 때 내가 어떤 로직 알고리즘인지 판별할 때 메인 함수가 먼저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함수를 미리 정의하는 것보다 함수의 원형을 써주고 메인 함수 써주고 그리고 메인 함수 뒤에다가 함수를 정의해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보통은 헤더 파일에 함수의 원형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샵 include, 요게 헤더 파일이죠. 스탠다드 헤더 파일이죠. 요게 이제 함수의 원형들이 이게 정의돼 있어. 처음 이 stdio.header를 들어가면요, 주성문 다음에 이렇게 이런 함수들이 먼저 이렇게 쭉 정의돼 있고, 이 함수들을 그래서 어떤 함수에 쓰였구나 알 수 있고, 이 함수들이 그 뒤에 이제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헤더 파일 선언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include 샵 지시어죠. 스탠다드 헤더라는 파일을 내포해라 라고 우리 지시해 주는 건데, 이걸 메인 함수도 위에 해주는 이유가 바로 컴파일러한테 이런 함수들이 쓰였어 라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printf는 이런 식으로, 그죠? 정의가 되어 있어요. scanf는 또 이런 식으로, 그죠? 정의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tdio.header, 스탠다드 i.header라는 걸 파일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먼저 정의됐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에러 없이 메인 함수에서 이것들을 치환해서 프로그램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중간 점검을 좀 해보겠습니다. 함수 정의의 첫 번째 줄에는 어떤 정보들이 포함되는가? 이것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첫 번째 줄에는 반환형, 그죠? 함수 이름,
네, 매개 변수,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포함되죠. 요 순서대로 이걸 우리가 함수 헤더라고 하죠. 함수 헤더. 자, 두 번째, 함수가 반환할 수 있는 값의 개수는 몇 개죠? 몇 개라고 제가 그랬나요? 예, 한 개입니다. 그죠? 매개 변수는 여러 개가 올 수 있지만 또는 없을 수 있지만 이 반환되는 값은 한 개여야 됩니다. 보이드 없다일 뿐이지 보이드도 반환하는 겁니다. 보이드. 어쨌든 한 개입니다. 자, 함수가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반환형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예, 보이드로 반환하죠. 예, 보이드라고 써주죠 우리가. 예. 함수 정의와 함수 원형의 차이점은 뭔가? 예, 함수의 원형은 헤더만 표시하면 되죠. 헤더만 표시하고 세미콜론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정의는 몸체, 바디가 있어야죠. 바디라는 건 우리가 중괄호, 그죠? 중괄호, 이렇게. 예, 요거 안에 들어간 게 우리 바디라고 하잖아요. 이 몸체가 있어야 돼요. 예. 그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함수 원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 매개 변수의 이름을 추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뭘까요? 예, 프로그램의 가독성,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판별하는, 그죠? 판독, 예, 그거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써주죠. 그래 매개 변수 이름을 추가 안 하고 자료형만 이렇게 써줘도 된다고 했어요. 예. 자, 그 다음과 같은 함수 원형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가? 뭐 이거 보면 이 POW이라는 함수 이름이고 얘는 더블 형태로 값을 반환하는구나. 그 다음에 입력으로는 더블 형태 두 개를 갖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요 함수를 원형을 보고는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원형이라는 건 이렇게 세미콜론을 꼭 붙여줘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예. 원형일 때. 자, 이제 라이브러리 함수입니다. 라이브러리 펑션은 컴파일러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표준 입출력이 아까 그거죠. std io.header, 그죠? 요런 함수들 우리가 printf나 scanf 언더바 s를 쓰려면 요거를 지정해 줬는데 했죠. 그 다음에 수학연산, 수학은 대부분 이 math라고 해서 math.header에 많이 들어있어요. 문자 처리는 스트링.header인가요? str이던가 생각이 안 나요. 그다음 시간 처리, 시간은 뭐 타임이죠. 타임. 그다음에 오류 처리, 뭐 에러에 대한 것들이죠. 오류나 워닝, 그런 거에 대한 처리 함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검색과 정렬, 그런 것들도 쭉 있어요. 이게 아마 데이터 검색 라이브.header인가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라이브러리 함수고 우리는 쉽게 갖다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함수들은 우리가 시어나가 만들어지고 많은 선배 프로그래머들이 남겨놓은 자산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검증된 함수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가 쉽게 써서 하나의 복잡한 로직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컴파일러에서 미리 제공하는 함수를 라이브러리 함수다. 라이브러리 펑션이라고 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는 좀 이따가 제가 설명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제 함수 중에 이제 중요한 함수들 몇 개를 이제 배울 텐데요. 그 중에 이제 난수가 있습니다. 난수 함수. 난수라는 게 랜덤 넘버죠. 임의의 숫자, 난수. 규칙성이 없이 임의로 생성되는 수입니다. 난수는
암호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할 때, 또는 게임 등, 그죠? 어떤 규칙성이 없어야 되는 것들에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란 이렇게 씁니다. 랜덤 해서 이 랜드만 써요. 이렇게. 그래서 요 함수고, 요 함수는 0부터 0부터 랜드 언더 맥스라는 요거 define 되어 있죠? 요거 define 해줘야죠. define 해가지고 우리가 요 랜드, 그죠? 요걸 써줘야 되죠. 이거를 얼마라고 이제 쓰죠. 100이면 100 이렇게, 뭐 50이면 50 쓰겠죠. 요 지시어가 이제 이 랜드 함수에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define 메인 함수 위에다 샵 define 해가지고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난수를 생성하는 함수는 랜드 요거다. 요 함수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난수 함수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그 사용해 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자, 이겁니다. 로또 번호 생성하는 겁니다. 로또라 그러면 1에서부터 45번까지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죠. 그래서 뭐 당첨번호 몇 번,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요거 1에서부터 45 사이에 임의의 수를 생성해라. 한번 딱 생각나는 게 뭐 있어? 랜드 함수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죠? 랜드 함수를 뭐 한다? 나머지 연산 45 46 해주면 되나? 45 요 1에서부터 45까지 난수를 발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45까지 하면 얘는 어떻게 돼요? 0부터 44까지만 발생되겠죠? 근데 우리는 1부터 발생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거에 플러스 1 해주면 1부터 45가 되겠죠? 그래서 랜드 함수에다가 이 나머지 연산 어떤 수를 붙이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1부터 45까지 나올 거다, 이겁니다. 자, 실수 코드예요. 우리가 이 실수 코드를 이렇게 해주게 되면, 그죠? 자, 난수 함수를 쓰려면 요거 붙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샵, 그죠? 스탠다드 라이브 헤더, 그죠? std 라이브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헤더, 요거를 인클루드 시켜준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printf을 써야 되니까 요거 써야 되겠죠. 그래서 랜드 함수를 그냥 쓰게 되면 얘가 갖고 있는 최대의 수가 뭐냐면 요거요. 0부터 32,767 사이에 얘가 갖는 정수의 최대수예요. 그래서 요 사이의 값이 원래 생성이 돼요. 이렇게만 하면. 그러면 자, 이 프로그램 한번 보죠. 폼은 돌리죠. 이거 몇 번 돌리나요? 몇 번 돌리죠? 6번 돌죠? 6번. 0, 1, 2, 3, 4, 5니까, 그죠? 6 되면 안 되고. 하나, 둘, 셋, 넷, 6번. 6번 돌아갑니다. 이젠 폼은 익숙해지셨죠?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랜드 함수의 원형을 정의하기 위해서 요 std 라이브 헤더를 썼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호출할 때마다 난수 발생하겠죠? 6번. 그래서 우리가 실제 돌려보면 이렇게 0에서 32,767 사이의 수가
생성이 돼요. 그리고 아마 이거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요 고정된 숫자가 나올 거예요. 어느 누구나 똑같이.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로또 번호 6개 발생되는 거랑 같죠? 그래서 로또 번호 6개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일단.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로또가 1부터 5 사이로 제한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만약에 이게 1이 없으면 뭐가 돼요? 0부터 44까지의 임의의 수가 만들어지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플러스 2를 한 거고, 예,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뭐 하냐? 실행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단수가 발생해. 42, 18, 35, 41, 45, 20. 아마 이게 이전 과제에서도 여러 번 했을 때,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은 궁금증이 들었을 거예요. 난수라고 그러면은 임의의 숫자인데 왜 돌릴 때마다 똑같이 나올까?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예. 이게 태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예. 실행할 때마다 항상 똑같은 난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로또 번호를 우리가 한 번 돌려보면 다 알면은 그 다음 주 로또 할 때도 똑같은 번호니까 죄다 1등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행할 때마다 다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이 방법입니다. 매번 난수를 다르게 생성하려면 시드를 다르게 해야 돼요. 시드. 예, 시드. 배정. 그게 뭐냐면은 이 그러니까 시드 랜덤이라는 함수예요. S 랜덤. 그러면 시드를 다르게 해야 하는데 뭘 기준으로 시드를 다르게 할 거냐? 뭘 기준으로? 여기서 쓴 거는 타임입니다. 시간. 실행하는 시간은 틀리잖아요. 그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한 거랑 이후에 하면 시간은 틀리기 때문에 정확히 다른 시드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타임입니다. 요 쓰는 원형이 이렇습니다. 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타임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을 요 순간에 리턴해 주는 거예요. 시간 값을. 그러면 S랜드는 이게 시드랜드라고 했어요. 시드. 그죠? 예. 이거 시드. 랜덤. 그래서 S랜드라는 함수에 타임 기준, 시드 기준 값을 타임으로, 시간으로 줘가지고 주는 거예요. 요걸 해주게 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달라진 조건이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요 타임을 쓰기 때문에 요거 필요합니다. 타임.헤더가. 자, 그래서 S랜드는 여기 아까 랜덤 함수니까 얘도 그죠? 시드 랜덤이에요. 랜덤 함수니까 sd 라이브.헤더에 같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타임을 써야 되니까 여기 원형 정의를 해줬어요. 타임.헤더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랜드 함수를 발생하기 전에 한 번만 시드를 주면 되죠. 그래서 s랜드 한 다음에 요거를 unsigned time null, 입력값이 없기 때문에 null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줄 넣어주게 되면 매번 실행할 때마다 이제 타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드를 설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시드가 기준이 같으면 안 돼요. 실행할 때 시드의 기준이 같으면 그때는 같은 게 나와요. 결과값이. 랜드 함수를 써도. 그렇기 때문에 요 타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각 실행할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를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시간 값을 시드랜드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번 이것도 실수해 볼게요. 네, 프로그램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빌드를 해볼게요. 맥스를 45, 그죠? 네, 됐고요. 디버그. 네, 8, 13, 25, 32, 45, 2. 네, 이렇게 발생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9, 15, 2, 13, 12, 18 됐어요. 달라졌죠? 예, 바로 요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를 한번 죽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42, 18, 35, 41, 45, 20이었어요. 자, 예, 어때요? 실행할 때마다 맵은 같죠? 예,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srand, seedland라는 함수를 기준을 타임 값을 가지고 매년 시드를 다르게 생성하는 요거를 한 줄 넣어줬더니 이제 비로소 틀려지게 됐죠.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해보셔야 돼요. 자, 이러면 우리가 이제 로또 번호를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로또 이게 맞추기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요거 요 함수 한 줄 넣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응용해서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동차 게임입니다. 난수를 이용해서 자동차 게임을 할 건데요. 사용자가 이제 키를 이렇게 누를 때마다 1초를 주행할 거예요. 이 1초씩 주행할 건데 주행 거리는 랜덤한 숫자로. 그럼 이 난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뭐 실행 결과 이런 거죠. 처음 실행했을 땐 첫 번째 차가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 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누가 이제 이기느냐 요런 게임을 할 거예요. 게임, 자동차 게임의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난수 발생기를 초기화 시켜야 되겠죠? 아까 우리 타임 그 시드랜드 함수에 타임을 줘가지고 타임 기준값을 줘서 그죠? 초기시키고 이제 포문을 돌릴 거예요, 그죠? 주행 시간 뭐 1초라고 그러면 랩 타임이라 할까요? 주행 시간이라고 1번 랩, 그죠? 한 바퀴 도는 게 완랩이잖아, 랩. 어쨌든 우리는 주행 시간 가지고 할 거고요. 그럼 이게 이제 반복되는 횟수겠죠, 이게. 몇 번 이게 반복을 시켰을 때 얼마만큼 많이 갔느냐. 그렇게 좀 보자고요. 랩 타임하고는 좀 틀리고 랩 디스턴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죠? 정해진 시간에 얼마만큼 갔는지 봐야 되니까. 자, 난수를 발생하여 자동차 1의 주행거리를 누적한다. 그렇죠? 난수를 발생하여 자동차 2의 주행거리를 누적한다. 그러면 이 주행거리를 누적했는데 이걸 표시해야 되죠? 그거를 우리가 뭐 한다? 별표로 그려야 되겠죠? 그 별표를 그려주는 함수를 dis underbar car 라고 함수를 만들어서 요거를 별표 찍는 걸 합시다. dis underbar car라는 건 display underbar car의 약자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1, 자동차 2를 그려주자라는 거예요. 어때요? 대단하죠? 그러면 어떻게 짜면 될까요? 자, 여기 보시죠.
자, 프로그램 좀 볼게요. 일단 우리 랜덤 함수 난수를 발생시키는 함수를 써니까 std를 에버.헤더를 쓴 거고요. 또 출력해야 되니까 프린트 에버 찍어야 되니까 스탠다드 io.헤더 쓴 거고, 마찬가지로 시드랜드에서 타임 값을 주기 위해서, 현재 시각 주기 위해서 타임.헤더를 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처음 보죠. 이게 console.io.헤더입니다. 요게 뭐 때문이냐면 밑에 있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언더바 get이라는 거. 요게 이제 키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요게 이제 console.io라고 해요. console.io.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원형이죠. 우리가 만들기로 했어요. this 언더바 카. 그래서 이거를 찍으려면 카 이제 넘버, 그 다음에 distance 거리, 그죠? 그거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차냐 두 번째 차냐 그걸 줘야 되고, distance 지금 누적된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 그걸 표시해야 되겠죠. 이걸 어쨌든 그런 것 같고, 자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게 이제 메인이죠. 한번 보시죠. i 인터제 i 폼은 돌리게 한 거죠. 우리가 지금 랩 6번 하게 돼 있네요. 지금 6번 이거 반복해서 6번 주행시켜서 누가 이겼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자, 카 어쨌든 언더 1의 디스턴스 거리는 0, 카 2의 언더바 디스턴스 제로. 초기화 시켜야 되죠. 요 제로로. 이거 제로 안 시켜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드랜드 이렇게 현재 타임을 주는 요거 선언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인 게 요 폼은 안에서 6번 쭉쭉 가면서 차가 별표를 찍을 겁니다. 그죠? 요거요. 그래서 여기 자, 첫 번째 카 이제 폼은 첫 번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 카에 100까지네요. 그죠? 일단 처음에 찍을 수 있는 게 0부터 99까지로 제한을 좀 줬어요. 나머지 연산도 줘가지고. 그래서 플러스 누적하고 있죠. 두 번째 차도 마찬가지죠. 누적하고 있고. 이거를 이제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 해주고, 첫 번째 횟수가 끝났으니까 이렇게 프린트 F로 해가지고 줄표를 좀 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줄 바꿨고, 요거 개치, 요게 이제 입력, 키보드에 임의의 숫자를 받는 그런 함수예요. 정확히는 한 개의 키 입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스페이스바가 됐든 엔터키가 됐든 그때까지 멈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입력 받으면 또 포문을 돌겠죠. 쫙. 그러니까 이게 입력 받기 전까지는 여기서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돕니다. 여기 언더바예요. 언더바. 그래서 get치, 그러니까 get 캐릭터예요. 사실은 get 캐릭터. 그래서 문자 하나를 받아와라 라는 거고, 우리가 이게 console.io에서, 그죠? console.io 중요합니다. 요게 get 캐릭터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요 console.io를 정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입력 받으면 폼은 다시 도는 겁니다. 폼을 돌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입력 받기 전까지는 여기 머물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니까. 6번 그냥 이게 없으면 휙휙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함수 get 캐릭터 문자 하나를 받아와라 라는 함수를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리턴 제로 해가지고 메인 함수가 끝나네요. 그죠? 6번 이제 쭉쭉 누적 거리가 나오면 끝나는 거네요. 그럼 이제 디스피 언더바 카라는 걸 봐야 되겠죠? 자, 디스피 언더 카는 여기서 보면 디스피 언더 카는 1하고, 그죠? 2라는 요게 이제 차 남바가 되죠. 그 다음에 요 변수 카1 언더바 디스턴스, 카2 언더바 디스턴스, 이게 이제 누적거리잖아요. 요거를 표시하면 되죠. 자, 카 넘버와 거리를 받아서
자, 프린트F 합니다. 샵 한 다음에 숫자. 여기 카 넘버가 오죠? 아까 1 여기 1 했으면 여기가 1 적힐 거고요. 2 했으면 여기가 2라고 적힐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카라고 그러면은 첫 번째 카에 대한 걸 찍고 그 다음에 뭐 하냐? 포문을 돌리죠? 몇 가지죠? 디스턴스 나누기 10 해주네요. 우리가 디스턴스가 아까 임의로 0부터 99 사이의 값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추격해서 10으로 일단 저기 했네요. 그죠? 나눴어요. 그죠? 그럼 나눈 수만큼 뭐를 한다? 별을 찍겠다. 만약에 99면 아까 디스턴스가 나누기 10 그럼 얼마죠? 10이면 9겠죠? 9개 찍겠네요. 그러니까 맥시멈 9개의 별을 찍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는 0에서부터 9개의 별 그 사이에 랜덤 함수 때문에 찍겠네요. 그죠? 그럼 이거 찍었으면 또 이렇게 줄바꿈 해줘야죠. 그래서 요 포문 돌면서 그 거리에 따라서 거리가 거리에 따라서 10개당 별 하나를 찍게끔 돼 있는 거네요. 지금 10개당. 뭐 손해보는 건 어쩔 수 없겠죠. 그런 소스입니다. 그럼 이걸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프로그램을 제가 그 프로그램입니다. 뭐 건들점이 했고요. 또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빌드를 해보겠습니다. 요 get이 요거 언더바예요. 언더바. 그죠? get 캐릭터. 여기 어떻게 작동하는지 잘 또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랩 돌았는데 이제 첫 번째 그 자동차가 두 번째 자동차가 어쨌든 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여기서 키보드 하나 제가 눌러볼게요. 저는 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번에는 첫 번째 카가 하나 찍혔고 누적입니다. 누적. 두 번째 카는 더 많이 진행했네요. 자, 또 키보드 눌러볼게요. 요번엔 되게 많이 갔네요. 그죠? 되게 많이 갔어요.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아직 두 번째 차가 앞서네요. 자, 또 한번 눌러볼게요. 두 번째 차가 여전히 앞서고 있죠. 많이 따랐어요. 그래도 첫 번째 차가 첫 번째 역전했습니다. 그죠? 와우. 끝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6번 해서 끝났어요. 종료가 됐고요.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이렇게. 요게 이제 아까 이 시드랜드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또 볼게요. 이건 좀 카피를 좀 해볼까요? 캡처를 좀 할게요. 같은지. 해놓고. 왜냐면 이제 시드랜드 함수가 잘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죠. 자, 첫 번째 돌았을 땐 첫 번째 차가 좀 앞섰습니다. 두 번째가 앞섰죠? 이젠. 여전히 두 번째. 두 번째가 이게 끝났어요. 자, 우리가 처음 실행했던 건 이런 결과였는데 두 번째 실행했을 때는 이런 결과 얻었습니다. 어때요? 지금 요거 S랜드 여러분 오늘 처음 배웠지만 시드를 랜덤하게 발생한다. 어떤 기준으로? 타임에 대한 기준으로,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요 함수 쓰는 법을 이렇게 한 번만 정해주면 됩니다. 배웠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별거 아닌 듯이 보이지만 여기에 이제 그래픽 입히고 그죠? 뭐 좀 더 편의상 같은 거 이제
넣으면 기본적으로 게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뭐 텍스트를 이렇게 별 찍어서 저기 하지만, 예, 게임에 많이 이게 랜덤 함수가 쓰여진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거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실습한 것 중에 가장 재미있는 실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요 시드랜드 쓰는 것과 요 랜덤 쓰는 법, 그죠? 그다음에 타임. 또 하나 배운 게 이제 get 언더바 캐릭터라고 해서 콘솔 IO 쪽에 있는, 그죠? 콘솔 IO 점 헤더에 있는 함수인 요거 문자 하나 받아놓은 거. 요거는 아까 우리가 한 번씩 문자를 눌렀을 때 이제 쫙쫙 그 다음 진행됐었잖아요, 그죠? 예, 그 진행을 멈추기 위한, 그래서 단계마다 보여주기 위해서 이 get 언더바 캐릭터라는 함수를 사용했던 겁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실습을 해서 요거 익숙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자, 도전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3개로 늘려보자. 어때요? 뭐 조금만, 그죠? 바꾸면 3개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예. 이게 도전 문제인데 이거는 뭐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학 라이브러리 함수예요. 수학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수학은 이게 매스라고 있는데 삼각함수입니다 이거. 예, 그래서 더블 코사인 값 계산하는 게 이제 사인 함수죠. 예, 사인 함수.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반환해두고 실수형으로 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더블 형태의 반환값과 더블 형태의 매개 변수를 갖습니다. 예. 코사인 마찬가지고 탄젠트 마찬가지입니다. 역삼각형 함수 맞죠? 아크 탄젠트, 그 아크 코사인,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마찬가지겠죠? 예. 예. 그래서 이 계산 범위 결과고요. 쌍곡선 함수, 예. 이렇게 쌍곡선,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이 쌍곡선 함수들을 마찬가지고, 그다음 지수, 그죠? 예, 지수, 로그, 예, 지수 함수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갖다 쓰시면 쉽게 계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기타 함수, 세열이라는 함수인데 이거는 뭐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 뭐 이런 것도 있다네요. 플로어, 예, 반대죠. x보다 크지 않은 가장 큰 정수, 얘보단 작지만 가장 큰 정수, 이걸 얘기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율은 이거 x보다 작지만 굉장히 작은, 그죠? 그 점수를 얘기하는 거. 이건 반대죠. 작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놈,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절대값을 하는데 다만 이거는 실수에 대한 절대값이에요. 예, 실수 x에 대한 절대값을 할 때고, 요거는 그래서 절대값이 absolute잖아요. 그래서 abs라고 쓴 건데 실수니까 f 붙인 겁니다. 예. 정수죠. 정수량 absolute. 그래서 인테자 absolute, 인테자 x로 하면 정수에 대한 x의 절대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POW라는 게 이제 이거죠. x의 y승. 예. 그런 걸 나타낼 때는 이 함수를 쓰고요. 스퀘어, 루트죠. 예. 예, 스퀘어를 씁니다. 예, 이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이런 함수들은 다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수를 갖다 쓰면, 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이 돌리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함수에 대한 그 라이브러리는 매스점 헤더에 다 들어있어요. 매스점 헤더에. 예, 매스점 헤더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출력해야 되니까 우리가 프린트 stdio.header 도 써야 되겠죠. 예. 모든 수학 함수들의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가 매스점 헤더다.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정해준 겁니다. 자, 메인 함수 한번 볼까요? 예. 자, 더블 형태. 이거 파이는 3.14 1592 어쩌고저쩌고, 그죠? 그 다음에 더블 형태 x와 y 줬어요. x는 파이를 2로 나눈 거네요. y는 그 나눈 거에, 그죠? 사인 값을 구하는 거고, 그걸 출력했고, 예. 이건 그 다음에 쌍곡선 사인이죠. 예. 를 구해서 구하는 거고, 코사인 마찬가지. 예.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 에 대해서 뿌려주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 이건 쌍곡선 사인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쌍곡선 코사인이고요. 이 두 개에 대해서 이제 뿌려주는 건데,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볼까요? 아까 이거를 제가 안 넣었네요. 안 빼버렸네요. 맞나요? 네. 예, 이번 시간은 뭐 계속 이 실습이 되게 많으니까 예, 이렇게 계산이 됐어요. 그죠? 예, 그래서 사인에 대한, 그죠? 예, 파이를 2분의 1로 나눴을 때 이 사인 값하고, 그죠? 쌍곡선 사인 함수, 그죠? 그거는 이렇게 나왔고, 코사인은 이렇게, 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매스점 헤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이름들을 알아야죠. 이렇게, 그죠? 이름들을. 그래야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맞나요? 예, 결과가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함수들 이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이 함수를 갖다가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근데 뭐 아까 봤지만 이거 절대값 반환하는 함수들이죠. 아까 살펴봤지만 이렇게 하면 절대값, 그죠? 이건 인테자 형태가 a, b, 압솔루트, 그죠? 플로팅에 대한 압솔루트, 실수에 대한 이제 절대값을 반환하는 거고, 요건 이제 그 거듭 제곱이죠. x에 대한 y승, 그죠? 계산해 주는 거. 예, 그래서 이렇게 더블 형태로 쓴다. 그래서 8점, 요거 같은 경우는 8.0을 반환하겠죠. 2의 3승이니까, 그죠? 스퀘어 루트죠. 제곱근. 예,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구한다. 음수가 합립되면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이건 양수여야 되는가 봐요. 그거 한번 볼까요? 음수가 나오면 오류가 발생하는지. 그렇죠? 음수가 있을 수는 없죠? 이거. 스케일 함수가 제곱근 함수가 실수형이죠? 아이고. 실수 형태죠? 들어가야 되네요. 0.01 때 얼마냐?
계산이 됐네요. 한번 볼까요? 예, 아, 여기. 그죠? 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스퀘어 제곱근도 봤고요. 예. 뭐, 기타, 이제, 요런 값들, 그죠? 예. x보다 작지 않은 가장 작은 정수를 반환한다. 예. 이러면, 2.9 같으면 3.0. 그죠? 예. 반환하는 거고. 플로어는 크지 않은 거. 그러니까 소수점을 띄고 주는 거 하네요. 그죠? 실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난다고, 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함수들은 여러분들이 갖다가 쓰시면 되고,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이렇게 타이핑해서 코딩해서 결과값을 보고 그런 작업들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몸에 익혀야 되는 것들이요. 예, 그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면 책 찾아보고 하면 돼요. 볼까요? 45도에서의 사인 값을 계산하는 문장을 작성해 봐라. 뭐 이건 그냥 사인하면서 쓰면 되겠죠? 예, 이런 게 이렇게 우리가 더블 형태로 이제 얘가 반환하잖아요, 사인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정확히는 이거여야 되지 않나요? 4.5 여기 들어간 수가 원래는 45.0으로 표시해도 되고, 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랜드 함수 나오지 않은 10이네요. 계산 범위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툭 나오죠? 아이고, 예, 0에서 9 사이의 수를 반환합니다. 예, 0에서 9 사이의 수를.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틸리티 함수입니다. 유틸리티 함수. 이 유틸리티 뭐냐면 이 시스템 함수들이에요. 이건 시스템에 관련된. 그래서 이런 거예요. exit, integer status. 이런 함수. 이거는 호출 프로세서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이 돌아가면 이게 이제 프로세서라고 해서 이제 램에 상주를 하면 램에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강제적으로 종료할 때 쓰는 거죠. exit. 탈출하는 거잖아요. 빠져나가는 거. 탈출이라고 빠져나가는 거. 이걸 그냥 쓰게 되면 프로세서가 종료가 됩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 그 다음에 인트자 시스템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죠? 예. const 캐릭터. const는 이제 변경하지 마라. 이 맥 이벤트를. 그죠? 예, 문자형으로 받네요. 요거 붙으면 문자인데 시스템 함수는 뭐냐면 문자열 인수를 운영체제의 명령어 셀에게 전달하는 셀이라고 해요. 셀. 전달하는 실행시키는 함수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도스 시대 때 여러분들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라 그 텍스트 우리가 윈도우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명령 프롬프트라고. 예, 명령 프롬프트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타이핑을 치잖아요. 뭐 이런 거죠. dir.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써볼게요.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함수는 바로 이렇게 내가 텍스트 명령 프롬프트에서 텍스트를 이렇게 치는 것들을 쳐야 되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이 대신해 주는 거죠.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 이 dir이 뭐냐면 디렉토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지금 유저 밑에 윈스트라는 그 디렉토리 밑에 있는 디렉토리들을 다 보여줘라 라는 게 dir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명령을 칠 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상에서는 시스템 하고 이렇게 주게 되면 요 문자열을 명령어 쉘에게, 이게 명령 쉘입니다. 이게 명령 프롬프트가 명령 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 F 하죠. 아무키나 치세요. 그 다음에 아까 get 캐릭터라고 했죠. get 캐릭터. 자, get 캐릭터는 스탠다드 IO점 헤드에 있는 함수입니다. 이건. 이것도 문자를 하나 받는 거예요. 근데 아까 콘솔에 IO에 있는 거랑 얘랑은 조금 틀려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에서 CLS, 이게 클리어라는 거예요. 클리어. 클리어. 아마 제가 그래서 화면을 깨끗이 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에게 보면 dir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디렉토리를 쭉 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프린트 F로 아무 키나 치세요라고 해서 여기서 멈춰 있겠죠. 문자를 하나 받게끔 문자 입력 받으면 뭐냐면 화면을 싹 지우는 그렇게 되는 이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한번 프로그램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희 그 프로그램이죠. 한번 해볼게요. 성공을 했네요. 디버그. 보세요. 여기까지 해서 dir이라는 함수를 하니까 이렇게 디렉토리를 쭉 제 밑에 있는 게 어디야? 유저, 소스 이쪽이네요. 그죠?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이게 그 디렉토리예요. 여기가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9를 해서 우리가 프로젝트, 그죠? 거기에 디버그 밑에 이 프로젝트 완점 exam 파일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디버그 밑에 있는 디렉토리예요. 지금 이걸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완점 이런 것들 지금 보이고 소스 C 뭐 보이고 있죠. 자, 아무 키나 치세요를 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사실은 요겠지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다고 한 거죠. 제가 머물고 있다. 자, 칩니다. 자, 어때요? 창이 싹 없어졌죠? 깨끗이. 사실은 이제 디버그 창이기 때문에 요게 남았는데 없어지고는 종료돼서 없을 거예요. 리턴 제로니까. 이 CLS가 클리어. 클리어 스크린입니다. 클리어 스크린. 화면을 클리어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실행해봤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명령 프롬프트에서는 명령 프롬프트는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cd 지금 요거를 좀 카피를 좀 할게요. 자, 요즘 똑같이 디렉토리 이제 똑같이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했을 때 요거 이제 우리가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했을 때 나온 거고, 자, 요거는 이제 명령 프롬프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게 dir이잖아요. dir. 이렇게 나옵니다. 벡터리. 이거 좀 더 많네요. 프로젝트 1 디렉터리군요. 그럼 cd to 1. 어라? 온다고? 제가 디버거까지 갔군요. 이거.
예, 요거죠, 여기 경로죠. 예, 제가 적었어요. 예, 요 경로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이렇게 dir 뭐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쓴 게 그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함수가 내가 이렇게 명령을 주는 거를 명령 쉘에게 넘겨준 거예요. 이 명령 프롬프트한테 넘겨주는 건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으면 이제 쉘 클리어 스크린 어때요? 없어졌죠? 예, 여기서도 자, 없어졌습니다. 요것만 남았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좋은 목소리가 아니어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 시스템 함수, 그 다음에 get 캐릭터 이렇게 또 쓴다는 거. 이 get 캐릭터는 이거랑은 틀려요. 뭐 비슷하긴 합니다. 우리는 아까 요걸 썼죠. 요걸 쓸 때는 얘는 콘솔 i.점 헤더를 사용해야 돼요. 예, 요거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스탠다드 i.점 헤더에 있는 함수예요. 기능은 좀 비슷한데 약간의 미세한 동작이 좀 틀려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우리 시스템 함수죠. 유틸리티 함수죠. 정확히 유틸리티 함수를 쓰는데 바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우리가 이제 함수 이제 마무리인데요. 지금까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재밌는 프로그램, 그죠? 이걸 해봤어요. 아까 자동차 경주 경기. 그 다음에 그 함수들, 라이브러리 함수는 어떤 것이냐. 그래서 주로 이제 매스 함수죠. 매스점 헤더에 있는 그 수학적 함수에 대해서만 배웠고, 유틸리티 함수 이런 것들이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얼마나 익히고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스킬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지는 좀 더 여러분들이 탐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함수는 사용하는 이유는 이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죠. 소스 코드의 중복을 없애주죠. 그래서 한번 만들어진 함수를 여러 번 호출해서 펑션 콜을 해가지고 사용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요. 또 한 번 작성된 함수를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죠? 더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쪼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단순화시켜서 단순한 것들을 블럭 쌓기처럼 붙여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고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램 기법이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중요하죠. 그래서 이 중복성을 없애주는 거, 그리고 쪼갤 수 있는 만큼 쪼개 놓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한 함수에 많은 기능들을 담기보다는 좀 단순하고 이렇게 만드는 게, 거기에 그 함수를 또 이용한 또 함수로 만들면 되니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우리가 이런 거죠. 하나의 모듈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거 함수 위에 또 이렇게 또 함수를 또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얘를 포함한. 얘도 마찬가지로 또 포함해서 함수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프린트 F를 쓰는 거, 그죠? 프린트 F 쓰는 거. 얘도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작은 단위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요거.
예. 그래서 분해, 가장 단순한 프로그래머들은 이 단순한 정도까지 분해를 해놔서 이 단순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하다는 말씀 여러분들 좀 드리고 싶고요. 이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에 대한 거를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뤄본 것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더 깊숙이 공부를 하셔서 찾아서 공부를 하셔서 좀 더 많은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좀 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많이 알수록 내 프로그램이 좀 더 간편해지겠죠. 예, 간편해지겠죠. 예, 그래서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런 함수가 있는지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게 찾아서 내가 충분히 자료들이 많으니까 서칭 해가지고 찾아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실습했던 데는 꼭 같이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은 맨날 이렇게 해봤다 소용이 없어요. 내가 실제 코딩 해보고, 그죠? 그 코딩하게 되는 이제 알고리즘을 짜보고, 그것들을 내가 실제로 코딩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잘못된 부분, 에러 났을 때는 이 디버그를 통해서 그 에러를 찾아가는 반복적 과정입니다. 그게 얼마만큼 시간을 들였냐에 따라서 이제 고급 엔지니어로 가는 길이겠죠. 뭐든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하나씩 좀 치밀하게 필요한 것들은 찾아서 하시면 되고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죠.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거의 1학기 때 해야 할 정규 과목은 다 달았습니다. 사실은 이번 주차로 다음 주차에는 이제 이 한 학기를 총 정리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질까 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못하고 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의 중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 다시 좀 연장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겟 캐릭터의 약자는 이 겟을 쓰는데 빌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워닝이 떠요. 컴파일은 돼서 성공했지만 워닝이 뜹니다. 그래서 이게 겟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이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용하지가 않습니다. 요즘에는 사용하는 것들은 캐릭터 또는 개취를 사용하려면 요거 그 다음에 에코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합니다. 이게 워닝이 뜨죠. 뭐 실행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아까 그냥 쓱 넘어갔지만 사실은 이 부분은 나중에 문자열에 대해서 그냥 배울 때 상세하게 다룰 거예요. 상세하게. 근데 이제 이렇게 워닝이 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언더바 개취를 한다. 정의되지 않았죠. 이거는 stdio점이 아니라 이걸로 넣으셔야 돼요. 콘솔. 없어졌죠. 그래서 이 언더바 개취 콘솔 i.점 헤더에 있는 이걸 씁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언더바 이거를 하면서
요거 세 가지 지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즘에 이제 입력, 이게 이제 get 문자를 받아와라, 문자를 입력받는 그런 함수인데 성격이 좀 틀립니다. 어떤 성격이 세 가지가 쓰는데, 예, 그래서 요 get 언더바 get치 같은 경우는 콘솔 IO 좀 헤더에서 사용해야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겁니다. 그 우리가 자주 쓰는 게 이제 요 언더바 get치, 예, 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언더바 get치 e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에코 여부예요. 에코가 이제 뭐냐면 메아리 같은 거죠. 예, 반사 그런 거고. 얘네 두 가지는 언더바 쓴 이 두 가지는 콘솔 IO.점 헤더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실은 이 요 앞에 요거 언더바 안 붙이고 get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스탠다드 IO.점 헤더에 들었던 거고, 그걸 안 쓰고 여기서, 예, 요 세 가지를 주로 씁니다. 아까처럼 그 get치를 쓰게 되면 스탠다드 IO.점 헤더에 있었기 때문에, 워닝이 있었었죠. 예, 콘솔.점 IO 헤더를 정하지 않더라도, 자, 요걸 붙이면서 콘솔.점 IO 헤더에 얘네들을 써라라는 거고, 이 세 가지는 사용법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장 많이 쓴 게 get 캐릭터라고 해서 이 녀석이에요. 원형이. 얘는 스탠다드 좀 헤더고요. 버퍼를 사용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엔터 키를 눌러야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 엔터 키를 눌러야. 그러니까 내가 다른 키보드를 뭐 키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버퍼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다가 엔터 키를 눌렀을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컴퓨터 안으로. 예,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를 사용한다. 예, 돼 있고 반응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문자를 수정할 여부가 버퍼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언더바 한 다음에 이제 쓰이는 get치하고 그다음에 언더바하고 get치 e하고는 요 두 개는 이제 에코가 있느냐 없느냐 요 차이예요. 예. 예, 얘네는 콘솔 IO.점 헤더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왜 콘솔 IO라고 해서 그쪽에 뭐 하느냐면 얘는 버퍼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즉시 응답성을 가져요. 즉시 응답성. 예. 그러니까 누르면 누르는 대로 온다는 거죠. 예, 누르면 누르는 대로. 예.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가지는 즉시 응답합니다. 즉시 응답하기 때문에 버퍼를 거치지 않고요. 예, 그래서 버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버퍼. 그 다음에 즉시 응답하기 때문에 수정 불가능해요. 수정이. 예, 그래서 이 콘솔 IO.점 헤더와 스탠다드 IO.점 헤더를 나누는 기준이 즉시 응답성입니다. 그래서 즉 이거 버퍼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예, 수정 이 즉시 응답성을 갖는 건 수정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스탠다드 IO.점 헤더 입출력 함수 쪽에 있는 get치도 있었는데 얘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요. 아까 워닝 뜨는 거 보셨죠?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씁니다. get 캐릭터.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하나만 입력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버퍼에 저장되고 엔터를 눌러야만 프로그램 내부로 들어옵니다. 이 녀석은 이렇게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그 버퍼를 쓴다는 게 어떤 차이냐면 용도에 맞게 쓰면 돼요. 그래서 버퍼링이라는 게 왜 좋냐면 엔터 키를 쳐야만 입력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키보드가 있고요. 키보드로 문자를 치겠죠. 근데 내부 이제 버퍼가 있어요.
일단 문자들을 내가 치게 되면 버퍼에 이렇게 나열이 돼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가 됐던 문자 열이 됐던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get 캐릭터 같은 거 스탠다드 아웃전스는 엔터 키를 쳐야만 이 역슬래시 n이 넥스트 라인이고 이게 LF 라인 피드라고 하고 정확히 라인 피드니까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이렇게 써요. LF LF 라인 피드라고 하고요. 이게 엔터키입니다. 아스키 문자 코드에서는 요거 이렇게 쓰고요. 이걸 써야지만 여기도 버퍼링 되어 있던 문자가 비로소 프로그램에 반영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버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수정할 수가 있는 거죠. 수정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냐면은 아까 우리가 터미널 프롬프트 명령 프롬프트 봤잖아요. 이거 터미널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거죠. 엔터 안 치고는 수정이 가능하죠. 요럴 때 쓰는 게 이제 get 캐릭터, get 캐릭터, 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엔터를 쳐야만 이렇게 실행이 되죠. 입력받아서 실행이 되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원래 문자를 할 때 쓰는 건데 요 세 가지가 쓰이고 스탠다드 IO점 헤더에서는 요 get 캐릭터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콘솔 IO는 즉시 응답선을 받는데 이거는 콘솔 IO고 언더바를 붙인다. 요 차이점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여러분 해보시면서 차이점을 발견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강 설명이었습니다. 네, 13주차 과제입니다. 미리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 과제는 이겁니다. 아까 그 자동차 게임 있잖아요. 쭉 뿌리는 거. 그거의 도전 문제. 차량을 세대로, 한 대 더 늘리는 거죠. 세대로 해서 프로그램 하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우리가 강의 과제 관리에 똑같이 업로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프로그램이니까 꼭 여러분들 실습해서 똑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겠죠? 아무튼 장시간 또 아까 문자 입력받는 것 때문에 또 조금 보강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아무튼 수업 진행하는데 매끄럽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미안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죠. 수고했어요.